우리가 시력교정술 하면 대명사가 라식이잖아요. 자, 5년, 10년 정도만 지나도 기술의 그런 발전 속도는 굉장히 빠르고 눈부십니다. 기존의 스마일 장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장비가 아토스인데, 네, 여기 보니까 그 트렌드를 봤어요. 저도 보니까 라식이 1위고요. 2위가 라섹이에요. 그 3위가 스마일 라식, 4위가 렌즈 삽입술, 5위가 스마트 라식인데 이건 뭐 사실 이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수술들이 오래된 수술이니까 그동안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인지도가 높은 수술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시력교정술 하면 대명사가 라식이잖아요. 라섹을 해도 라식 수술을 받았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도 있는 정도로 대명사죠. 시력교정술의 대명사. 자, 스마트 라식은 스마일 수술인데 전 세계적으로 도입된 지가 약 4, 5년 정도 됐고 국내에 도입된 지 한 3년 정도 된 그런 수술이에요. 저도 한 3년 정도 사용을 해보면서 정말로 우수한 그런 장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토스가. 저는 스마일 라식을 익숙하게 오랫동안 해온 유저로서 스마트의 차이점을 바로 느낄 수가 있죠. 처음부터 스마트를 써보신 분은 이 장비가 좋은지 나쁜지 사실 판단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과거에 사용되었던 스마일 수술이 이제 벌써 한 지가 거의 15년 가까이 돼 가거든요. 그러니까 비주맥스 500이 1세대 모델이죠. 그 수술 장비가 이제 우리 스마일 수술을 하는 저변을 넓힌 그런 수술이고 스마일 라식의 이름을 알린 수술이죠. 혁신적인 장비라는 생각이 드는데 세월의 그런 발전 속도를 또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자, 5년, 10년 정도만 지나도 기술의 그런 발전 속도는 굉장히 빠르고 눈부십니다. 기존의 스마일 장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장비가 아토스인데 여러 가지 그런 장점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비주맥스 500의 다음 모델인 비주맥스 800, 다시 말해서 스마일 프로는 기존보다 분명히 개선된 점이 있어요. 가장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점은 레이저 조사 시간입니다. 레이저 조사 시간을 획기적으로 빠르게 해서 레이저가 이렇게 처음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10초가 걸리지 않는다고 하죠. 그 10초가 안 걸리는 그 시간 동안 협조도가 낮은 환자들에게 가장 좋습니다. 눈을 깜빡이거나 움직이거나 협조가 안 될 때 레이저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수술하는 의사가 완벽하게 그 수술을 마무리할 수가 있는데 그 시간이 짧아졌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기능이죠. 그 점에서는 역시나 스마일 프로가 가장 앞서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아토스는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시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렌티큘의 디자인, 끝부분의 사이드 컷을 없애는 그런 혁신성을 택했고 굉장히 에너지를 낮게 설계를 해서 로우 에너지로 수술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서전에 따라서 굉장히 회복도 빠르게 하면서 고의 수차도 줄이고 여러 가지 합병증을 방지하는 그런 혁신적인 시스템도 도입이 되어 있고 검사와 수술 간의 난시의 교정에 자동화를 이루어냄으로써 훨씬 더 정교한 난시 교정, 고도 난시까지도 아주 정교하게 교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혁신성이 가장 앞선 스마일 수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여러 세계 학회에서 기존에 제가 해왔던 그 스마트 라식의 결과를 가지고 많은 발표들을 하면서 스마트 라식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국내에서도 여러 학회에 발표를 하고 또 대표 연자로 나서면서 많은 유저들이 지금 스마트 라식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초창기 도입될 때는 5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안과에서만 도입을 했었는데 지금은 유명 안과에서 아토스를 도입해서 스마트 라식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저변이 넓어지면 좀 더 스마트 라식이 알려진다고 생각하고 점점 더 이 순위가 높아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처럼 꾸준히 하면 인지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안과에서 첫 번째 옵션으로 선택하는 그런 우수한 장비이기 때문에 점점 더 인지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고객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스마트가 비용도 합리적이면서도 회복도 빠르면서 안전하고 퀄리티 높은 그런 수술이기 때문에 선택하기에 좋으신 그런 옵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비주맥스를 오랫동안 써오셨던 분들은 적응 기간이 짧기 때문에 같이 쓰시는 분들께 여쭤보면 확실히 좀 스마트가 난이도가 조금 더 높다고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드 컷이 없기 때문에 서전이 위와 아래를 구별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이 어떻게 보면 스마트의 가장 큰 장점이면서도 저변을 좀 넓히는 데는 약간 또 좀 단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수술이 조금 어렵다는 측면. 수술이 좀 숙련된 사람이 해야 완벽한 스마트의 장점을 누릴 수 있다. 그 점이 어떻게 보면 장점이자 단점이 아닌가 생각도 합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병원에는 스마트 라식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스마일을 하러 왔다가 아니라 스마트 라식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저에게 스마트 라식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는데, 저는 스마트 라식만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환자분의 눈 상태에 맞게 라섹이 더 좋다고 생각되면 라섹을 권해드리고요. 렌즈 삽입술이 더 좋다고 생각되면 렌즈 삽입술을 해드립니다. 어떤 수술도 저는 잘해드릴 수가 있고, 오해하실 수가 있는 게 보통 이제 수술비가 보통 렌즈 삽입술이 제일 고가고, 그 다음에 스마트, 그 다음에 라섹 이런 순서의 가격대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에서는 당연히 수익이 많이 남는 렌즈 삽입술을 권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어느 수술을 해도 실제로 병원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렌즈의 재료대라든지 동원되는 그런 소모품 비용 차이가 꽤 크기 때문에 실제로 병원의 수익적인 부분은 어떤 수술을 해도 차이가 없어요. 환자분의 눈 상태에 맞는 수술을 권해드리는 거지 어떤 수술을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초창기부터 스마트 라식을 많이 해왔고, 또 해외 학회나 국내 여러 학회에서 대표적인 그런 발표들을 많이 해서 많이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지만, 저는 딱 스마트 라식만을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수술을 잘하는 사람으로서 특정 수술에 편중되지 않고 여러분들의 눈 상태에 가장 맞는 수술을 추천을 드립니다. 모든 수술이 가능하면 가능하고, 그 수술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원하시는 수술을 어떤 수술을 고르셔도 제가 잘해드릴 수 있습니다.